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의 문화유산들을 찾아보고 또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궁을 찾아 떠나는 여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문화유산 해설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궁아리 김성민 해설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백제 역사문화지구 중에서도 공주로 떠나봤는데요. 예. 이번에는 부여와 익산을 가보게 될 텐데 이 백제의 도시들을 알면 알수록 정말 문화 강국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백제의 수도가 한성이었을 때 네. 당시 유물이나 유적이 제대로 발견되었다면 백제의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예, 우리 백제의 수도가 여러 번 변경이 됐었죠. 예, 그렇죠. 네. 백제의 도읍지는 두 번 바뀌었는데요. 네. 제1대 온조부터 제22대 문주왕까지는 한성 백제였고요. 네. 지금의 서울이죠. 네네. 예, 그리고 22대 문주왕부터 제26대 성왕까지 63년간 네. 백제의 수도는 웅진 백제였습니다. 네. 공주죠. 네네. 그리고 또 제26대 성왕부터 백제의 마지막 왕인 31대 의자왕까지 122년간은 사비 백제였습니다. 아, 지금 사비가 부여죠. 아, 그렇죠. 오늘날 예. 부여. 네. 지금부터는 그러면 이 부여의 유적지로 가볼 텐데요. 예. 첫 번째 소개지가 관북리라고 들었거든요. 예. 이 관북리는 어떤 곳인가요? 예. 사적 제 428호인 관북리 유적은 백제의 마지막 도성인 사비의 왕궁터입니다. 네. 조금 전에 수도를 천도했던 과정에서 본 것처럼 이곳은 성왕부터 마지막 임금 의자왕까지 6대에 걸쳐 122년간 나라를 다스렸던 곳인데요. 네. 주변의 백제 유적과 유물이 산재해 있어서 네. 이는 도읍지로서의 역사적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도 그런 증거로 보일 만한 유적과 유물이 많이 발견이 된 것이네요. 예, 그렇죠. 네. 1989년부터 10년간 네. 충남대학교 박물관이 이 일대에 대한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네. 백제시대 연못과 배수로 유적, 도로 유적, 건물터 기단과 석축시설, 네. 공방터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된 지금 유적과 유물들을 보니까 한 도시가 발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우리가 고대 도시들도 보면은 아예 수로나 이런 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다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예. 백제는 어땠어요? 예, 백제도 발굴된 유물들이 인공으로 성토된 층 위에서 발견됐고요. 네. 무엇보다 동일한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일정한 규칙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유적지에 가보면 예. 좀 이 백제의 옛 모습들을 상상할 수 있고 또 시대를 거슬러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들 것 같은데요. 예. 부소산성은 어떤 곳인가요? 예. 부소산성은 네. 부여읍 쌍봉리 부소산에 있는 백제시대의 산성인데요. 네. 둘레가 2km가 넘고 면적이 98만 평에 네. 이릅니다. 음. 부소산의 산정을 중심으로 네. 퇴매식 산성을 축조하고 네. 다시 그 주위에 포곡식 산성을 축조한 네. 복합식 산성입니다. 아, 태매식 산성, 포곡식 산성 조금 어려운데요. 예. 이 좀 산성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용어가 좀 어렵네요. 네. 설명을 드리면 네. 퇴매식 산성은 봉우리를 둘러싸 네. 성을 만든 것으로 이 정상을 중심으로 아, 네. 7, 8부 능선 거의 수평으로 둘러싼 이러한 산성인데요. 네. 초기 소규모의 산성이 이런 형태이고요. 그리고 포곡식 산성은 네. 말 그대로 그 성곽 안에 골짜기를 포함해서 아주 넓게 축조한 것입니다. 아, 특히 포곡식 산성은 네. 성 내부에
수원이 풍부하고 활동 공간이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 부소 산성은 복합식 산성이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가지 산성의 형식이 다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이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부서산성 내에는 사비루, 네. 영일루, 반월루, 고란사, 낙화암과 사방의 문지가 있는데요. 네. 동, 서, 남문지가 있고 네. 북쪽에 금강으로 향하는 낮은 곳에 북문과 수구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군수물자 창고터인 군창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 이 산성은 유사시에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만 평상시에는 네. 백마강과 부소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이용해 왕과 귀족들이 즐기는 후원으로서의 구실을 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산성을 유사시에는 또 군사적인 목적으로 그리고 네. 평상시에는 또 정원처럼 이렇게 예. 사용을 했는데요. 정말 현명하게 사용을 했던 것 같고요. 예. 다음 가볼 곳이 절터라고요? 예. 네. 부여읍 동남리에 있는 백제 시대의 절터인 정림사지입니다. 네. 이 사지의 지라는 것은 네. 이 터라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정림사지는 네. 정림사 절터라는 뜻이죠. 절이 있었던 곳 이런 뜻인 거죠. 지금 절은 남아 있지 예. 않고 백제 성왕이 네. 538년 봄 지금의 부여인 사비성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네. 도성안을 중앙과 동서남북 등 5부로 구획하고 네. 그 안에 왕궁과 관청, 사찰 등을 건립할 때 나성으로 외워싸인 사비도성의 중심지에 네. 바로 정림사가 세워졌습니다. 아, 네. 국보 제9호인 백제유물 5층 석탑과 네. 고려시대 유물인 보물 제108호 석조열의 좌상이 있고요. 네. 특히 이곳에 백제 가람 배치와 건물 기단, 기조, 석조 조형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아, 이 보통 탑하면 기념비적인 의미를 갖는데요. 예.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예, 백제 시대에 만들어진 이제 아주 뛰어난 석탑인데요. 네. 이 정림사지 5층 석탑 1층 탑신 표면에는 네. 당나라가 백제를 멸망시킨 전승 기념비적인 내용이 새겨져 있는데요. 네. 백제 얘기는 치욕이지만 그렇죠. 예, 시대적으로 볼 때는 여하튼 백제를 대표하는 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의 높이가 궁금하네요. 예. 네. 정림사지 5층 석탑의 높이는 네. 8.3m로 완벽한 비율을 이루어 안정감이 있고 매우 아름답죠. 이 무게감이 있으면서도 좀 안정감이 있고 또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이 있는데요. 예. 마치 이 백제 예술을 대표하는 듯한 그런 전체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백제 예술의 총체적인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사실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나라 침략의 흔적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네. 한데요. 이 정림사지를 최근에 복원한다는 그런 또 기쁜 소식이 있더라고요. 정림사지 고증 연구에 참여한 분들이 네, 자담회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네, 제3의 장소를 물색해서 네. 그곳에 다시 복원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아, 이 정림사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하겠고요. 예. 이 정림사지에 빼놓을 수 없는 또 고려시대 불상이 있다고요? 네, 보물 제108호로 지정된 네, 석조열의 좌상인데요. 네. 높이가 5m가 넘고 고려시대 불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오늘 궁을 찾아 떠나는 여행에서는 김성민 문화해설사님과 공주와 부여 일대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재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하나하나 의미를 찾다 보니까 과거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듣고 네. 직접 가보시면 그 시대상을
더 잘 느낄 수가 있겠죠. 네. 오늘 이 시청자들이 설명을 들으시고 직접 가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둘러볼 곳이 몇 곳 더 남았죠? 예, 그렇습니다. 네. 부여 나성인데요. 부여읍에 있는 백제 시대의 성곽으로 사비의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성입니다. 네. 둘레가 무려 약 84km로 오. 성왕 때에 축성된 외곽 방어 시설입니다. 현재는 토축의 일부, 네. 문지, 네. 봉수터, 건물터가 남아 있습니다. 네. 하늘에서 봐도 거리가 꽤 길어 보이죠. 이 성 안에 왕궁도 있었고 백성들의 민가도 있었던 거죠? 네. 네. 나성 안에는 백제 시대 왕궁을 비롯해 관아, 민가, 사찰, 상가 및 수도 수비를 위한 방어 시설 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주나라의 그 역사서에 따르면 네. 도성 안에는 민가가 있었고 방마다 500인씩 총 2,500인의 군대로 방위에 임하였다고 합니다. 아, 성을 중심으로 방어 시설도 있고 또 한 도시가 형성돼 있는데요. 예. 전라북도 익산에도 이 백제 유적지가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에 있는 유적지인데요. 네. 왕궁리 성이라고도 부르며 마한의 도읍지설, 네. 백제무왕의 천도설이나 별도설 등이 전해지는 유적입니다. 아, 발굴 결과 이 유적은 적어도 백제 후기를 지나면서 네.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성곽의 모습은 현재 발굴을 통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곽 안팎으로 폭이 약 1m 정도 네. 평평한 돌로 깔아 만든 시설이 발견돼 네. 성곽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아, 이 백제 후기 익산 천도설 또 별도설 등을 뒷받침하는 그런 증거들이 있죠. 예, 그렇죠. 예. 예, 왕궁리 5층 석탑과 절터의 배치를 알 수 있게 하는 유물, 네.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직사각형의 성등이 익산 천도설이나 별도설의 증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보니까 정림사지 5층 석탑과도 조금 닮은 모양인 것 같은데요. 예. 이 왕궁리까지 돌아봤고 오늘 마지막 유적지죠. 예,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에 위치한 백제시대 절터인 미륵사지입니다. 네. 미륵사 절터죠. 네네. 예, 미륵사지에는 금마면 용화산 남쪽 기슭에 자리 잡은 한국 최대의 사찰지인데요. 네. 무왕 때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며 네. 무왕과 선화공주의 설화로 유명한 사찰입니다. 아. 그 혹시 네. 선화공주가 신라공주인데 네네. 어떻게 백제의 왕비가 됐는지 아시나요? 아, 이 백제 왕자인 무왕이 예. 이 선화공주랑 결혼을 하고 싶어서 예. 노래를 퍼뜨렸어요. 그래서 예. 백성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예. 혼인을 하게 된 거죠. 어, 맞나요, 예. 해설사님? 큰 줄거리에서는 맞는데 네. 조금 자세하게 아, 네. 그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그 무왕이 네. 그 서동 왕자라는 젊은 네. 시절에 네. 그 신라의 선화공주가 예쁘다 아.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미 미인이라는 걸 알고 예, 계셨군요. 그래서 네. 이제 신라로 잠입해 들어가 가지고 음. 마장사를 했어요. 마장사? 예, 네. 마라는 그런 그 옷감 이런 아니요 마? 그런 네. 먹는 마예요. 아, 먹는 마. 네. 연꽃 뿌리 같은 그런 네. 그 마인데 이 마장사를 하면서 그 신라 고을을 다니면서 네. 이제 노래를 퍼뜨렸어요. 서동요라고. 아. 그 서동요의 내용은 네. 그 선화공주가 밤에 네. 서동과 네. 몰래 밤에 안고 돌아다닌다. 이런 좀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이었어요. 예. 선화공주의 이미지가 굉장히 실투됐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노래가 결국은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고 어머나, 그래서 네. 왕이 쫓아냈습니다. 근데 이 쫓아냈을 때 길목에서 네. 누가 있었을까요? 무왕이 기다리고 있었겠죠. 무왕이.
서동왕자가 이제 그 선화공주를 데리고 와서 결혼해서 왕비가 된 거죠. 재밌는 이야기죠. 너무 재밌고요. 예. 이 무왕이 얼마나 결혼을 하고 싶으셨으면은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옛날 시절이었으니까 가능했겠구나라는 예. 생각도 듭니다. 예, 예. 네, 이 미륵사지가 우리나라에서 또 유일하게 세 곳에 탑과 법당을 조성해서 조금 특별한 경우라고 들었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을 삼탑 삼금당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탑은 세 개이며 각 탑에 금당이 하나씩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 최근 발굴된 사리기, 네. 즉 사리를 모셔놓은 그릇을 통해 네. 건립연대가 밝혀져 백제사와 불교미술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도 또 유명한 탑이 있죠. 예, 그렇죠. 국보 제11호인 미륵사지 석탑이 있습니다. 네. 높이가 14.24m로 우리나라에서 현존 석탑 중 가장 오래되고 네. 또 가장 규모가 큰 탑입니다. 일제 때 붕괴가 우려된다고 네. 콘크리트를 바르는 등 네. 그동안 너무 심하게 훼손이 되어서 아, 안타깝네요. 2001년부터 해체 보수 작업에 들어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 또 나중에 그 잘 복원이 될 수 있는 날을 기대하겠고요. 예. 오늘은 이 공주 부여 익산에서 발견된 백제 유적지들을 지난 시간과 오늘까지 살펴봤는데요. 백제의 찬란한 문화의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해설을 해주신 궁아리 김성민 해설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궁을 찾아 떠나는 여행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지난해 등재된 백제 유적지들을 가봤는데요. 오늘은 부여와 익산으로 떠나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백제의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여행 떠나고 싶지 않으신가요? 요즘처럼 걷기 좋은 날 한번 여행을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